모의고사 풀이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100기를 들면 안 될 때가 있죠. 바로 그때라고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듣기부터 시작할 텐데 듣기 문제 이렇게 1번에서 2번 문제가 되게 짧은 대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남녀 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화 속도 자체는 안 빠른데 대화를 주고받는 패턴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뒷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즉 둘의 관계가 예를 들면 선생님과 제자라면 선생님이 제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제자가 선생한테 해야 될 말은 무엇인지 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3번, 4번은 일단 2번 문제를 빨리 풀고 나서 이 3번과 4번의 키워드들, 예를 들면 뭐 안내, 설명 이런 키워드들을 먼저 들어 놓으시면은 그 글을 듣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5번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제시하는 단어 증거보다는 상황 증거에 좀 집중하시는데, 예를 들면 단어로 예를 들면 뭐 repair, 뭐 fix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어 증거는 함정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증거, 이게 무슨 상황이지에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6번은 5번을 빨리 푸신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뭐 카우치가 있고요, 뒤에 월에 무언가 있고요, 뭐 배너 같은 거 알겠죠? 벌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가 서 있는 거, 스탠딩하고 있고, 커튼이 있고요. 그리고 타이 되어져 있고, 트로피가 있고, 트로피는 스퀘어 된 거 있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쭉쭉쭉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군 하고 들으시면 좀 더 잘 들리고요. 7번은 어차피 7번, 8번은요. 주고받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다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결국은 이거군 됩니다. 근데 요즘은 맨 마지막에 하는 말보다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 답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맨 마지막이 많았는데, 그래서 후반부까지 침착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9번 네, 계산 문제 틀려셔도 됩니다. 뭐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퍼센트 계산 연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람 수가 몇 명인지, 할인 퍼센트가 몇 명 뭔지, 요거 할인과 사람 수만 좀 잘 신경 쓰시면은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10번과 11번은 사실 확인 문제인데, 사실이 하나, 둘, 셋, 넷, 보통 1, 2, 3, 4, 5번 이 순서로 나오고요. 여기도 1, 2, 3, 4, 5번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들으시면 돼요. 들었는데 답이 없다라고 하실 때는 최대한 자기가 들었는 것들을 잘 그 바탕에 두시고 나서 둘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11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12번인데요. 네. 12번은 보통 보기수가 이렇게 none, 40, 둘 중에, 즉 3번은 답이 아니고요. 제일 보기수가 많은 것 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찾은 다음에 여기서 찾으면 돼서 들을 건 뭐예요? 사실 이것보다는 이 스페셜 피처랑 스타팅 타임 이 두 개만, 보통 맨 마지막에 두 개의 분류만 잘 들으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3번, 15번은 사실 뭐 여기는 다 무슨 전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가장 잘 푸시려면 얘를 빨리 풀고 얘 보기를 보시고, 얘 보기를 그냥 보시지 말고 보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14번에서 13번에서 15번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듣고 빨리 밑에 걸, 위에 걸 아예 모르겠다면 위에 걸 아예 그냥 바로 하나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기를 읽고 있어요. 얘를 틀리고 얘를 맞추는 전략을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그리고 16번, 17번은 사실은 두 번 들려주죠. 두 번 들을 필요 사실 없죠. 잘 푸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듣고 문제의 전반부에 16번이 나오고 문제의 후반부에 17번이 나옵니다. 17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6번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 건, 반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글에서 답을 주는지, 얘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했을 때 그 글에 답이 있는지, 답이 없으면 걔가 그럴듯해 보여도 답이 아니에요. 보통 그럴듯한 건 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요런 부분이 나왔었는지 이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습관을 꼭 가질 것. 자, 18번은요. 맨 마지막 문장에서 대략의 의도를 읽을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서 감사인지 뭐 요청인지, 보통 감사, 요청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답은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9번은 상황 변화가 이렇게 치고받거나, 보통은 상황 변화가 나오는데 분위기를 나타내는 형용사, 예를 들면 뭐 fast, suddenly, sadly,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시면은 좀 금방, 보통 여기 19번에 고유명사가 어려운 게 좀 나오는데, 뭐 사람 이름이나 지명 이름이나 좀 나오는데 다 생까지고요. 그냥 알고 있는 형용사 분사들에서 분위기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 해석하실 필요 없고요. 20번부터 나오는 이 주제 문제는요, 요즘 옛날에는 뭐 역접, however 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었는데, 요즘은 for example이나 someone says something 같은 이 인용구들, 다운표에 들어가 있는 인용구들,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글이 쭉 읽었는데 어렵다 그러면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인용구들 아니면 뭐 하이픈 이렇게 쭉 해서 뒤에 나오는 부분 있죠. 하이픈 이 줄 뒤에 부분 여기가 답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네, 21번과 21번에서 23번 역시 마찬가지로 인용구가 주제이거나 역접이 들어가는 문장들 항상 중요하죠. In other words는 그냥 바로 답입니다. In other words는 바로 답이에요. 보통은 3분의 2 지점이 답입니다. 3분의 2 지점이 여기 답이 나오고요. 그래 주제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글 읽는 거에 많이 관심 없잖아요. 유튜브 보고 그냥 관심 없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밑에 걸 읽었을 때 밑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위에서 비슷한 단어가 있었다. 걔가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 것들로 보고 좀 푸시고요. 24번은 뭐 알시면 3, 4, 5번에 답이 있습니다. 보통은 요거 한번 본 다음에 3, 4번에서 먼저 푸시고요. 자, 그 다음 실용문들이죠. 실용문들, 사실 확인 실용문들은 네, 사실은 여기서도 어려운 고유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특히 이 문제 어려운 고유명사 집어치우시면 답은 쉽습니다. 쉬운 단어에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넘어가시고 쉬운 단어로 답을 좀 푸시고요. 사실 여기서 틀리면은 문제가 점수가 절대 안 오르기 때문에 절대 안 오르기 때문에 좀 모의고사가 약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부터 시간을 들여서 빨리 읽으셔서 얘를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 없어서 얘마저 틀리게 되면은 네, 5, 6등급 가는 거죠. 28번에 선생님이 문법을 좀 정리해봤어요. 주어의 단수 복수 문제인지 능동수동 문제인지 완전 불완전 문제인지 투부정사 동명사 문제인지 기타 문제인지. 주어의 단복수면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부분명사 썸 같은 거는 이 썸이 뜻하는 게 복수면은 복수고 단수면은 단수죠. 수업 시간 좀 더 들으시고요. 능동수동인가? 보통 수동 비동사 플러스 pp나 또는 pp만 나오더라도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건 전명구, 즉 전치사가 먼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 전치사가 있다면 얘는 pp고 여기 전치사가 아니라면은 능동태 ing의 경우가 많겠네요. 현재 분사일 경우가 많겠고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 문장을 나누실 때는 뒷문장에 비동사가 있거나 수동태가 있거나 아니면 1형식 동사 뭐 appear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 뒷문장의 동사에 집중해 주세요. 뭐가 없는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투부정사 동명사는 예를 들면 want는 to만 가지죠. 근데 enjoy는 뒤에 동명사만 가죠. 이런 표현들을 따로따로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한 필요 앞에 대답에 suggest가 있다. 반드시 뒤에 동사 동사 원형입니다. 앞에 suggested라도 제한 필요 동사 뒤에는 대절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 왜 여기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더 수업 시간에 들으시고요. 도치 부분 부정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이라던가 장소, 무사구, 동사, 주어 해서 이런 두 가지 도치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자, 29번 헷갈리시면 반드시 요 뒷부분에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한 번 더 읽으시고요. 3, 3이 있죠? 3개, 2개 되는 게 답이라고요. 그쪽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대명사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1번 사람인지 2번 사람인지 잘 표시해 가면서 푸시고요. 31, 2는 솔직히 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33, 34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맞추시는데 예시 아까 for example 따옴표 같은 거 예시 인용 그리고 역접 however, while 같은 것들이 나오시는 문장에 좀 집중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항상 주제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자, 어려운 33, 34인데 안 풀어도 돼요. 근데 맞추고자 하신다면 보통은 이 문제들의 답은 여기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읽고 맨 마지막 문장 쭉 읽고 나서 답이 없다. 그럼 여기만 한 번 더 읽고 여기서 세네 번째 문장 한 번 더 읽고 맨 마지막 문장 읽고 얘네가 말하는 걸 다시 말하고 있는 부분 꼭 집어주세요. 35번은 여기 보면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들을 어떻게 풀어요? 예를 들면 여기 어디죠? 1번이 여기서부터 1번이 시작되면 보기 1번이 시작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1번 시작되기 전에 주제를 먼저 아시고요. 예를 들면 주제가 뭐 돈이 중요하다 이런 거면은 1번 읽고 돈이 중요한지 2번 읽고 돈이 중요해 3번 읽고 돈이 중요해 이렇게 푸시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만 읽으시면은 가끔 틀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대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상한 주장을 하거나 의외의 예시가 답입니다. 이상한 주장과 의외의 예시가 답입니다. 36번은 뭐 전략이 있긴 있죠. 그렇죠? 다 통하는 건 아니지만 얘를 읽고 얘 먼저 2번, 3번, 4번 순서를 읽어 나가시면은 좀 빨리 풀립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문장의 고유명사는 뒷문장에서 여기서 고유명사가 하나 나왔다. 그럼 이 뒤에 오는 건 뭐예요? 이 고유명사를 대명사로 봤습니다. 고유명사가
우선 대명사가 2번, 그리고 명사가 1번, 더 명사가 2번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많이 나오는 건 앞문장이고요. 더 명사가 많이 나오는 건 뒷문장이에요.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는 건 앞부분이고요. 대명사가 나오는 건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장 예시, 주장 예식 방법. 주의 방법인데요. 뭐냐면 주장이 나오고 예시가 나옵니다. 얘가 주장이면 그 다음은 예시예요. 그 다음 예시 다음엔 주장이에요. 주장 예시, 주장 예시, 주장 예시인지를 잘 봐주세요. 그 다음 37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푸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36번과 38번, 39번은 박스는 무조건 해석을 해주세요. 박스는. 왜냐하면 여기서 주제나 소재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읽어 나가시면서 얘를 어디 넣을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글이 갑자기 어디서 바뀌는지, 글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 그리고 역시 주장 예시 방법 쓸 수 있어요. 주장 다음에 예시가 나와요. 주장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데 주장 다음에 예시가 없다. 그럼 이 예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시가 나오는데 주장이 없다. 그럼 이 주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장 예시 방법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40번 여기부터 보시고요. 여기부터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세요. 내용 파악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세요. 그럼 쉽습니다. 자, 41번 문제는 41, 42는 여기에서 41번 답이 있고요. 여기에 42번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41번 답은 위에서 이것만 읽고 41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읽고 이거 다 읽고 이거 하시면 시간 2배로 걸립니다.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42번은 의외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2번에 여기에 답은 보통 여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읽고 나서 답이 안 나오시면 여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보통은 얘부터 읽으시고요. 이 보기부터 읽습니다. 보기부터 읽으면 뭐가 나와요? 글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얘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얘 푸신 다음에 얘 푸시려고 그 다음에 얘를 읽으시고요. 이거 한 다음에 쭉 3번, 4번, 5번으로 푸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순서는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먼저 푸시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요. 팁인데요. 자, 모르는 문제는 마지막 문장과 글의 주제만 생각해서 풀어주세요. 웬만하면 풀립니다. 모르는 단어는 몰라도 된다고 꼭 생각해 주시고요. 문법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이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은가? 그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을 모르겠다. 접속사나 능동, 수동 둘 중에 하나에서 찍어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읽고 나서 보통 모르겠다. 그럼 답 두 개가 보통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즉 보기 1, 2, 3, 4, 5 중에서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요거 둘 중에 답이 있어요. 0 동떨어진 건 답이 잘 아닙니다. 알겠죠? 요즘 시험 치시다가 몇 분에 집에 가는데 뭐 자면 피부가 그렇게 좋아질까요? 체력이 그렇게 좋아질까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질까요? 발악 좀 해주시고요. 힌트를 찾아주세요. 힌트. 여러분들이 못 찾고 있는 것이 반드시 거기 힌트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의 의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의도가 안 보이는 거지 긴장해서 조금 뭐 예를 들면 쉬운 문제 실용문 풀고 나면 보여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해주고요. 특히 모르는 문제 비워두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4개 이상 되어버리면은 시간 관리 안 되면 나중에 더 초조해지고요. 그러니까 한 4개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요. 4개까지 한 10분 정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못 쳐도 되고 공부 못 해도 되는 건 뭐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냥 까는 말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이 노력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노력하는 방법.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사실 확인, 뭐 실용문 말하는 거죠. 주제 파악, 41, 40은 확실히 풀어주세요. 얘를 날려들어도 얘를 확실히 푼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여기서 몇 개 맞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헛된 희망을 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